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함께 강풍특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시장이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 흐름은 다소 부진하면서 코로나19의 더딘 회복의 우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13% 하락한 2,936포인트, 코스닥은 0.94% 하락하면서 99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2,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더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또 올랐고 유럽 시장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거꾸로 빠져요. 제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심하기는 심하네요. 자, 그래도 이번 주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에서는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주간인 그 변곡점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시장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주면 좋죠, 당연히. 근데 양봉 나오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테마주에 집중하시면은 뭐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올라가면 더 신경 쓸 게 없겠지만,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시장은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해주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뭐 매매적인 관심은 계속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시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면은 지금 이거는 뭐 우리나라면 지금 뭐 전쟁 난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해외 시장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스닥 뭐 계속 올라가고요. 뭐 유럽 시장도 계속 올라가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 못 쫓아갔던 게 그 다음 날에 다른 나라들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못 올라간 거를 포함을 해서 원래는 10년 전에는 그랬어. 10년 전에는 5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상해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 혼자 코스피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뭐 3%, 4%, 5% 막 급등 나오는 막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네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든 다우가 올라가든, 자, 지금 뭐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저쪽은 뭐 환호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화이자에서 지금 만든 그 치료제가 사망률과 입원율을 90%를 낮춘다라는 어마어마한 소식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어쨌든 뭐 인프라 법안 통과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쫙 하고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만 안 올라가죠. 시장은 안 올라가는데 종목은 그래도 움직입니다. 종목은 이제 소비주들이 물론 기술적 반등의 흐름밖에는 아직은 안 되지만 여행주,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애들, 이쪽 애들이 그래도 오늘 뭐 12%대 강세를 보는 노랑풍선부터 해서 파라다이스 6% 강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전날 미국의 항공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오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또다시 늘어난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다시 흔들렸었죠. 근데 미국에서 개발한 알약 치료제, 이거는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검사도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으면 집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어디도 검사기관에 가서 받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찾아오겠죠. 받은 다음에 또 격리를 집에서도 하지만 이게 좀 아프다 싶으면 이제 병원 가고, 결국은 병원이 지금 5천만 국민인데 병원이 5천만 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약은
여러분 동네마다 약국들이 많죠. 거기다가 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뿌리면 되죠. 물론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우리나라 보급이 될 거라고 해요. 이미 선구매한 부분들이 12월 달에 들어와서 1월 달, 2월 달에서 여러분들이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이제 그거를 찾아 먹을 수가 있을 텐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달, 2월 달 구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11월, 12월 결국은 기대감. 내년에서는 이제 알약 치료제가 이제 약국으로 다 전파가 되니까 이제 병원으로 갈거나 사망하는 부분들이 딱 떨어지니까 이건 뭐 그냥 그 정말 독감 치료제처럼 혹은 뭐 감기 치료제처럼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으로 지금 다시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엔터주들도 공연 재개 기대감 이걸로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거기다가 오늘서부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후보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구도를 같이 하면서 이제 TV만 틀게 되면은 뭐 얘기가 다 나올 물론 다른 후보들님들도 나오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관련주에 대한 얘기들로 얘기가 되면은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봤는데 별 얘기도 아닌데 계속 뉴스를 조명하는 걸 보면 이번에 테마주들을 한번 관련주들로 한번 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에 엮였다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면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할 때에서는 원전 테마주이면서 관련주로 엮이거나 아니면 건설주이면서 관련 인물로 엮이거나 그래서 본질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게임주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주로 공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누구 관련주다 누구 관련주다 엮이면 이제 좋다라는 얘기에서 부수적인 부분으로 걸려들게 되면 그게 이제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 추천해줬던 자연과 환경도 남북경협주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대선 주자들이 항상 매년 얘기하는 게 지역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도시 건축이라든지 균형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내년에선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왔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자연과 환경, 그래서 도시 정비 이거 하는 이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이제 건설주 섹터인데. 그래서 남북경협주로 엮이든 건설주로 엮이든 바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윤석열 관련주의 그 도시 그 재생, 그 뉴딜 정책 뭐 이런 도시 재생 관련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이거는 정치 테마주 누구 관련주다 해갖고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반대합니다. 이유는 과거에서 그런 식으로 공략하다가 그게 이제 거래 정지가,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없으니까 올라간 이유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달랑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빠질 때에서는 이유 없이 빠지고 그다음에 나중에서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거나 이제 상패도 당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 가치가 있으면서 정치 테마주 엮이는 종목들은 그냥 금상첨화다.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여서 지속적인 테마주의 순환매를 계속 노리면서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도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 시장은 흔들리지만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테마주의 흐름들 계속 움직일 거니까 오늘 월요일날 흔들리게 되면은 뭐 종목들이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갈 종목들은 가니까 오늘도 그러한 표적 종목과 그런 종목들 뭘 얘기했던 섹터들은 잘 버티잖아요. 그래도 자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1%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갈 종목들은 간다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보다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11월 1일 편입된 자연과 환경이 5.2% 수익률 달성했고요. 오늘은 더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게임즈 28.4% 달성했습니다. YG플러스 1.4%, 초록빛 미디어는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8.6%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IHQ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IHQ입니다. K 컨텐츠 관련주 쪽이죠. 안 그래도 윤석열 대표 후보가 이제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서 찾아봤어요. 물론 저는 뭐 특정 누구를 선호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거기에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특히 그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재명 관련주의 공약이 있고 이제 윤석열 대표의 공약이 있잖아요. 후보에 대한 공약이 있고. 봤는데 윤석열 후보를 보니까 거기에 K 콘텐츠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K 콘텐츠 관련주들이 거기에 한번 엮여서 정치 테마주를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만 했는데 근데 과거에 IHQ가 윤석열 관련주로 한번 엮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엮였었냐면은 그 예전에 사회이사로 이거 영입한 이서궁 변호사가 윤석열 동창이면서 서울법대 동문이고 윤석열 이전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절친이면서 이제 불알 친구라 그러죠. 절친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엮였었는데 그 박종진 대표, 이거 IHQ의 그 사업 총괄 박종진 대표가 우리는 윤석열 관련주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번 기사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박종진 그 IHQ 대표는 과거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이용을 할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집을 하기 전에 그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좀 그럴까봐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아니 자기네 회사가 그걸 엮여가지고 급등을 하면 좋을 텐데 일부러 기자 출신인데 그 뉴스가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걸 알 텐데 그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좋을 텐데 굳이 그거를 나서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뭔가 매집 중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개인들의 이제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면서 왜냐면은 작년하고 올해에서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초에 애니능률이라든지 윤석열 관련주가 엄청 많이 급등을 했죠. 근데 IHQ를 못 가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주가가 바닥에 있고 지금 K 콘텐츠들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어쨌든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슈도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 디즈니 플러스가 그 투자를 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 그러죠. IHQ.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어차피 이 엮는 거는 그 시장에 있는 세력들이 엮는 거지 어쨌든 그 뉴스와 상관없이 엮일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금 어쨌든 뭐 차트도 그렇고 그래서 IHQ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만 보고 공략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본질 가치에서 K 콘텐츠라는 이제 본질 가치에서 예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OTT 제작 요거.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 쪽이죠, 얘도. 그래서 IHQ도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제 제작물이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컨텐츠 투자 관련주로 해가지고 조만간에 어차피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별의별 호재에다 엮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이거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면 나중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주 엮여가지고 정치 테마 엮는 거는 꼭 윤석열 관련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사회이사 뭐 그 절친 뭐 이런 거 동창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뭐를 얘기했어요? 이쪽 그 K 콘텐츠를 육성하겠다라고 전체다 포괄해서 정책을 얘기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걸로 엮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SM도 JYP도 YG엔터도 다 그 윤석열 테마로 묶일 수 있는 거죠. K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엮이든 저렇게 엮이든 거기 엮는 거에다가 어쨌든 절친이었던 그 이서궁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영입했었던 그 내역을 가지고 한 번 더 주가가 다른 애들보다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자연가화 환경도 그런 식으로 엮이니까 지금 18% 초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TV만 틀면 이제 대통령 나올 때까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얘기가 뭐 투표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계속 이제 왈가왈부 얘기가 나올 텐데 결론은 이겁니다. 나중에 투표가 되잖아요. 다 빠집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되기 전에 지금서부터 11월, 12월, 1월 뭐 여기까지는 이제 핫하겠죠. 그렇죠? 뭐 2월서부터 이제 조심해야죠. 이제 3월이 대선이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관련주들 해가지고 저는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본질 가치를 보자. 그래서 IHQ를 말씀을 오늘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초록뱀 미디어였는데요.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초록뱀 미디어 3,000원 정도에 들어오면 한번 매매를 쳐보자라 그랬는데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잘 갔죠 그냥. 그때 얘기하고 나서 3,000원을 안 주고 그냥 슉 하고 올라가더니 한번 샥 하고 올라가고 나서 다시 밀려서 다시 지금 좀 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미도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후에 3,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분할 매수라고 했죠.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면 먹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어요. K 콘텐츠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그 대선 관련주로 해갖고 엮일 수 있으니까 특정 인물 관련주는 아니더라도 뭐 K 콘텐츠야 뭐 지금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라든지 다른 이제 후보들도 K 콘텐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는 나올 거예요. 육성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쪽도 뭐 조정받으면은 충분히 다시 재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관망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표적 종목 보기 전에 자연과 환경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수익률이 더 올라갔어요. 뭐 30%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서의 수익률만 하더라도 거의 근 24% 정도 됐어. 25.8%였었는데 지금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 28% 정도, 29% 정도 되겠죠.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남북경협주로 엮이든 아니면 건설 섹터니까 나중에 대선 관련주로 정책주로 엮이든 그렇게 해서 뭐에 엮이든 한 번은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그 도시재생 관련된 얘기들을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전날 엮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이중바닥형에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갔는데 아마 얘가 강하게 지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다른 이제 도시재생 관련주들도 뭐 움직임이 뭐 나올 수도 있죠. 순환매로 뭐 이화공룡이라든지 과거 이제 그쵸? 이미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뭐 4대강 정비 아니면은 뭐 도시재생 관련 뉴딜 산업 뭐 등등 해갖고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연과 환경이 제일 강하죠.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많이 팔아먹어야 됩니다. 많이 팔아먹고 정말 쥐꼬리만큼. 그래서 오징어 다리라 그랬죠. 저는 이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고 가져가는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과거서부터 정치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 개념이 없어요. 주가 본질과 상관없이 계속 급등하면서 올라갑니다. 왜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나중에서 그 폭탄을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이유는 건덕진 이거죠.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였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다. 따라오려면 따라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급등을 해요. 그럼 바닥에서 막 1000% 막 갈 때도 있고 막 500%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쭉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야 누가 이거 지금 된다더라. 야 이거 되면 이거 급등하는 거 아니고 또 쫓아 들어오게 되죠.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11월, 12월, 1, 2 거의 뭐 4개월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럼 넘게 남았으면 4개월 동안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흔들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시즌 보면 돼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흔들고 또 크게 올라가요. 여기 보면은 올라갔다 중간에 한번 흔들죠. 더 크게 올라갔다 중간에 흔들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흔들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리는 게 아니고 흔들고 더 크게 가고 흔들고 더 크게 가는데 그럼 자연과 환경은 공략하는 방법은 이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보유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를 보유하면 되지만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략하시면 되고 조정받아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많이 팔아먹고 쪽 빠지면 다시 공략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오늘의 표적 종목을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처음서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엮인 게 아니고 저는 바닥에 있어서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그게 그렇게 엮인 거죠.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 쪽으로 엮일 것 같아서 뭐 준 거는 맞아요. 원래 그렇게 얘기도 했고 제가 처음에 추천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대선 관련주로 누가 되든 간에 한번 엮일 거다 했는데 엮인 거예요. 이게 엮였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 보고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팔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의 스타일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이슈가 되면 어느 정도 팔아먹고 절반을 팔든 99%를 팔든 팔아먹고 나머지를 끝까지 가져가면 그게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200%가 될 때가 있고 500%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코스모시소재 같은 경우는 뭐 600% 올라간 거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종목들이 막 300%, 400% 올라가는 게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싸게 안 사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요, IHQ입니다. 자, IHQ. 자, 얘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죠? 자연광안경과 똑같아요. 자연광안경도 이 위치에서 여기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튄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자연광안경. 여기 보면 이게 이중바닥형이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전날 흔들어 놨지만 결국은 이렇게 급등하면서 20% 이러다가 상한가, 이게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 이제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한가를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뭐 윤석열 관련주 테마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겠죠? 그러면은 IHQ는 자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어차피 K 컨텐츠 몽땅 다 기대감이 있고 이게 다 대선 관련주 엮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K 콘텐츠를 뭐 말살시키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이 더 커지는데 이게 이제 성장 동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은 그런 이제 큰 그런 섹터인데 이거를 뭐 대선 후보들이 이거 K 콘텐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인기의 비결은 BTS와 블랙핑크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해외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그래서 이걸 안 밀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를 K 콘텐츠 관련주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그 이석웅 변호사가 윤석열 동창이면서 서울법대 동문. 그래서 윤석열 이전 법률 대리인, 그래서 절친이면서 불알 친구라고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테마가 이렇게 엮여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이사로 영입한 이석웅 변호사가 이제 IHQ 이제 사회이사로 영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과거의 그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바닥이라 그랬죠? 이게 쭉 바닥이에요. 바닥에 있고 자연광안경과 틀릴 게 없습니다. 자연광경도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고 이중바닥형 얘기했는데 똑같죠?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중바닥형 만들어놨는데 대선은 아직 좀 남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관련주들 찾기 게임 나올 텐데 기존에 때가 탔었던 그 윤석열 관련주 쪽에 뭐 애니능률서부터 해서 이런 애들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애니능률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물론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간 쪽들은 좀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거 봐봐, 오늘 오히려 거꾸로 8%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선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들이 뭐 교육주를 뭐 육성시켰다 이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엮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원전 테마주들 이런 거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건 엮일 수 있어요. 왜냐면 후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과거에 움직였었던 뭐 교육주를 밀겠다 뭐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죠. 물론 그 기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쪽보다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애들보다는 지금 바닥에 좀 신선한 종목들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대선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원래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는 원래 테마주들 쪽에서 이런 잡테마라 그러죠. 이게 잡테마가 움직이는데 물론 지금 정상 테마인 소비주도 움직이고 뭐 원전 테마주도 최근에 뭐 움직였고 뭐 등등등등 움직여주지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지금이 이제 그 제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이 가장 활발할 때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K 콘텐츠 관련주죠. 흐름이 자연광경과 비슷할 수 있다 말씀 주셨네요. 또 대선주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4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유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선진이고요. 삼진, 선진. 선진. 네네. 삼진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선진. 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6,500원에 비중 25%요? 비중은 25%. 네. 일단 이거 사료 관련주 쪽으로 엮였는데 얘는 안 움직이네요. 물론 사료보다 지금 네. 비료를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비료하고 사료하고 뒤에 네. 묘자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창궐하거나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었고 지금은 네. 이제 곡식한테 이제 쓰는 영양분, 그 비료, 요소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비료 관련주 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근데 16,500원이니까 사실 뭐 그 이슈 때문에 공략한 거는 그러니까 그 요소수 이슈가 있을 줄은 몰랐을 거고, 그렇죠? 네. 네. 네, 16,500원에 공략해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네네. 이제 날씨가 너무 이제 답답해요. 네, 답답하죠.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추워지고 내년 2월 전까지는 이런 네.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왜냐면 동물들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날씨가 네. 추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병에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은 뭐 올라가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빠질 만큼 빠졌고 이렇게 하락 트렌드 채널의 저점 라인에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말랐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다가 올 겨울이나 내년 그 봄 되기 전에 추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은 뭐 광우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류독감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뭐 그런 그 가축적인 그 질병들이 창궐을 하거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병하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세를 주면서 16,000원까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그럼 매수는 지금 지금 하지 마시고 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겨울 점퍼를 입을 정도 추위가 되면 그때서는 네. 추가 매수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열병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워지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기사가 이제 슬슬 나오면서 뭐 국내 농가에 어디 뭐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을 살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관망으로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지는 아직까지 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지지는 되진 않았지만 전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비료 가격도 상승을 하지만 사료 가격은 상승 안 할 것 같아요. 사료 가격도 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이런 이제 곡식이라든지 지금 뭐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비료가 비싸니까 이제 뭐 하나를 뭐 식물을 하나 키우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음식 가격도 다 올라가고 그러면 사료 가격도 당연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얘도 상승을 뭐 조만간에 뭐 하반기서부터 해서 내년에서는 뭐 사료 가격 상승 인상 이슈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죠. 기다리시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 모든 이 물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이제. 다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뭐 마트에서 과자를 사 먹더라도 거기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 다 영양분을 다 줘야 되는데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 가격이 비싸져 버리니까 다 비싸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가격이 다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주로 해서 음식 업종이라든지 이쪽 애들도 뭐 하반기에서 좋아질 거지만 사료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다 상승할 거라서 그리고 뭐 또 이런 요소수 사태가 또 다른 쪽에서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쪽에서. 그럼 또 사료 가격도 갑자기 요소수처럼 갑자기 또 급등하는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으로 더 빠지진 않.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져요. 그럼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질 수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국에서 우리 사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출을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사료 가격 바로 팍 하고 급등하겠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되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좀 10,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당장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줄줄 빠지면. 아, 10,000원까지 빠져요? 아니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빠지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10,000원까지도 생각해 놓으시라는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추가 매수했다 예. 10,000원까지 빠지면 그때는
아마 손절 고민만 하게 될 거니까 추가 매수는 이슈가 나오면서 요소수 사태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이런 데서 뭐 음식업 업종이라든지 이쪽에서 다시 뭐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는 뭐 사료도 아마 상승을 할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봐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저 기아 자동차를 샀어요. 어떤 거요?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기아. 예. 자 기아.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 82,000원에 한 15%. 82,000원에 15%. 지금 네. 현대차도 기아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아요. 보니까 오늘 잘 네. 버티고 있는 건데 뭐 그래도 다행이네요. 오늘 지수가 밀려가지고 대형주들이 좀 밀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은 밀리거든요. 뭐 지금 은행주도 밀리고 LG전자도 네. 밀리고 삼성전자도 밀리고 하이닉스도 2.3%나 빠지네. 이렇게 밀리는데 일단은 자동차는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권역에 계신데 큰 수익은 안 날 거예요. 얘 혼자 이렇게 급등하거나 그럴 만한 그런 이제 지금 지수 상태가 아니라서 이제 여기서 살살살 올라가면은 93,000원까지 노려보시면서 일단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1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수가 올라오면은 가능은 해요. 지수가 한 3,150에서 3,200까지 올라오면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요? 아니요. 지수가 올라가면 가능하다고요. 지수가 네, 3,150에서 3,200 가면은 10만 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한데 올 지수가 안 연말에는- 올라오면 10만 원 불가능합니다. 예. 예, 지수가 올라와야 돼요. 9만 5천 원, 4천 원을 매도했다가 다시 사도 괜찮지 이거요. 뭐 올라와야 매도를 하죠. 지수가 안 올라오면 쉽게 안 올라온다니까요. 지수가 안 올라오면 어디만 움직이냐면 정치 테마주만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맨날 이제 뉴스만 틀면은 계속 그 정치 후보에 대한 그런 공약이라든지 그런 얘기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슈는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폭등을 하면 대형주가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테마주가 활발할 겁니다. 오늘 처음에 9만 원 찍었는데 네. 그럼 엄수에 9만 3천 원 매도할 수 있겠네요. 93,000원이요? 그렇죠. 뭐 93,000원까지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지. 이게 재미는 별로 없어요. 93,000원 해봤자 뭐 불과 몇 프로밖에 더 돼요. 이게 한 그래도 그래도 대형주인데 그래도 4.4% 정도 돼요. 4.6%. 4.6%면은 뭐 작은 수익은 아니죠. 대형주 치고는. 근데 이제 봤지만 자연과 환경처럼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또 급등이에요. 내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그래서 테마주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게 정상인 거고 대형주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기아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지수가 말을 안 들어먹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아주 찌끔 움직이니까 그거를 알고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셨죠? 좀 지겨울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져가면 조금씩 올라가니까 지수가 강하면 강하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저렇게 기관들 외국인들 많이 매수하던데요. 많이 매수해도 그럼 많이 매수하면 오늘 10%를 가야죠. 조만간에 그러면 팔면은 만약에 기관들이 팔면은 팔 거죠. 네, 기관들이 매도하면 같이 매도를 하세요. 진짜로. 네. 왜냐면은 이게 매수를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매도한다는 얘기는 뭔가 얘네들이 지금 안 좋을 거를 미리 알고 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네. 딱히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하락시켜 놓고 자동차를 받쳐주면서 지수를 이렇게 가만히 묶어두던데 지금 자동차를 지금 섹터를 붙잡아 놓고 있는 거지 뭐 호재가 있어갖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애들을 빼기 위한 전략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급등도 안 나올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자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이게 이제 신규주가 왜 어렵냐면요. 제가 과거에 그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제가 신규주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얼마나 빠졌나? 여러분들 8월달, 9월달, 10월달 올 때 웬만하면은 아무리 약한 종목을 잡아도 40% 이상은 안 빠지거든요. 40% 이상은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소비주들은 다 수익으로 다 돌아섰죠. 8월달, 9월달, 10월달 오면 다 소비주를 쪽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수익에서 다 돌아섰는데 IT하고 제약주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40%예요. IT주들도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20, 30% 정도 수준이었고
근데 신규주들은 마이너스 60% 찍는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마이너스 40%는 약과입니다. 이게 신규주들이 차트가 없어가지고 빠질 때 다른 애들은 차트가 과거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빠지는 이 폭이 한 30% 빠지면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규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쭉 빠지면은 그냥 계속 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50% 떨어져도 이게 많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착시에 속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시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 빠졌네요. 시가 기준 20%고 고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32% 정도 빠졌는데 신규주의 특징들은 이제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10만 원까지 내려갈지 5만 원까지 내려갈지 만 원까지 내려갈지 그거는 아직 없어요. 차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모가격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지금 계속 조정받는 과정이라서 뭐 이거를 계속 추가 매수하는 생각은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완벽하게 다 바닥을 치고 나서 들어올릴 때 양봉으로 들어올리면 그때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바닥을 친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칼날에 있는 모양이라서 그냥 관망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는 그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쓰죠. 저도 카카오페이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래서 많이들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야 돼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데 못 살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대놓고 살 수 있는 가격대라서 오히려 거꾸로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만 하면 되고 손절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KC. 자, 지금 급락으로 뚝 떨어졌는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뭔 일이 났나요? 뭐 뭔 일이 나기가 났겠지. 그냥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그냥 악재들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끄집어다가 붙이는 거예요. 왜? 주가를 털기 위해서 내지는 팔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거를 KC를 이때 800원대였나요? 800원대인가 900원대인가 500원대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한번 표역 종목을 한번 바닥에 했을 때 전기차 관련주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이미 작년에서 200% 넘게 수익 났고 최근에서도 아마 280%인가 300%인가 수익 나가지고 한번 자랑을 한번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왜 싫어하냐면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에서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원래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뭐 LNF랑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안 시킬 뿐 이전에 갖고 있던 2만 원에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도 수익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그런 사람들 하한가 맞으면 차익 실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이거는 수익이 많이 났던 사람들은 그냥 오늘에서 왕창왕창 팔고 오징어 대리 쬐끔 남겨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2,000원 깨지면 손절하고 안 깨지면 가져가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3,800원이잖아요. 제대로 고점에서 물려버렸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자루와 칼날 여기에서 칼자루를 잡고 세력들을 위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칼날을 잡고 지금 세력들이 살려주는지 죽이는지 그거는 이제 세력들한테 칼자루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든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든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점에서 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죽은 건 아닌데 싸게 안 샀기 때문에 최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하든가 반등 줄 때 던지든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고점에 떠 있을 때가 아니고 바닥자리에서만 공략을 시키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마 그때 리뷰를 했을 때에서 사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래요. 어쨌든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손절은 어렵겠지만 벌써 5% 10% 넘어가면 손절은 늦은 거예요.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장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도 종목 IHQ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K콘텐츠 관련주도 대선주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3.55% 상승한 1,7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1,74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구조 살펴보면요.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항공주, 일자리 관련주,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1.21% 하락한 2,93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2% 하락한 98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할 정도로 거꾸로 움직이는 게 참 그래요, 그렇죠? 한 욕이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 너무 심했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뜨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테마주에 집중하라 말씀을 이미 드리기는 했고 지수가 급등할 거를 기대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지금 3,000을 전일날 깨고 지금 2,934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거 좀만 30포인트나 더 떨어지게 되면 2,900도 깨겠는데 지금 내려오는 그 속도로 보게 되면 2,900 그 테스트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이런 적이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와도 이 정도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이렇게 길게 디커플링이 심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일본 시장이 지금 폭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시장이 이렇게 말을 안 들 때에서는 테마주들만 움직입니다. 테마주들만 그냥 좋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수가 말을 안 듣고 음봉이 나오고 박스권에 갇혀지면서 안 움직이거나 빠질 때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테마주 쪽에서도 그냥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 몰고 싶은가 봐요. 느낌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근데 아직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장중에 찌라시가 나오면서 이게 무슨 누구 관련주다 하면서 확 급등 나고 상한가 가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테마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관심 있게 잘 보시라는 얘기들도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일단은 대형주가 안 움직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 자체가 자금들이 들어가봤자 어차피 깨지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마음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저쪽으로 다 테마주 위주로 얘네들이 작업을 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움직이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불나방같이 또 비트코인 올라가듯이 이제 테마주도 막 움직이면 다 글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심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안 하면은 수익이 안 나는 장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얘기했었던 소비주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소비주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주들, 원전 테마, 남북경협, 가상화폐 등등 이쪽에 아직까지는 순하기 때문에 그쪽 애들도 괜찮은데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만약에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만 움직이게 되면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이제 요거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그리고 소비주 쪽에서 자, 요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하고 GKL이 움직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이자에서 나오는 그 치료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그 사망률을 90%를 줄인다라는 그 얘기로 인해서 항공주, 카지노 이런 애 다 움직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얘네들이 그럼 이렇게 살아날 건가?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떨어졌던 거에 기술적 반등 수준의 일뿐이고 이게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얘네들이 주도주로 군림을 하면서 강세를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지금 오늘의 느낌을 보면 박스권입니다. 들어줬다 빠지고 들어줬다 빠지고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쪽 하이브라든지 이쪽 엔터주들은 전고점을 뚫고도 계속 버티죠. 그래서 주도주는 지금 저쪽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지금 소비 쪽에서는 엔터주들이 지금 주도주가 되는 거고 박스권에 있는 주변주들이 물론 얘네들이 계속 박스권을 치다가 나중에서는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왔다 갔다 할 걸 생각을 하고 저쪽은 이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소비주들을 강하게 움직이지만 쫓아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 네, 오늘 또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죠.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500원에 30%. 34,500원의 비중은 30%. 네. 이것도 누구 인물주로 엮였던 것 같았던데 맞을 그래요? 거예요. 그거는 몰랐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대원 관련주 해가지고 뭐 인물명마다 한 번씩 검색하다 보면 뭐가 엮여 있는 종목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치 테마주에 분류를 해놓고 한 번씩 읽어는 보거든요. 분석은 네. 안 하지만 어차피 근데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래는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뭐 캐릭터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엮여 있는 뭐 미디어 뭐 컨텐츠 뭐 이제 관련주였는데 지금 뭔가 좀 기사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여기 하도 광고들이 많아가지고 기사를 봐봤자 어차피 바로 안 나오니까 이거 봐봐요. 다 광고 기사라. 대원 미디어, 게임 관련 내건 계약. 일단 여기서는 별 내용은 없는데 일단 뭐 이거는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대원 미디어 무슨 뭐 기사 이상한 거 떴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그 기사는 지금 안 보이니까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저점을 일단 여기를 한번 깨면서 여기도 지금 깼단 말이죠.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돼 버렸는데 일단 반등 나올 때는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반등 나오면 뭐 32,000원대가 됐든 거기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가 반등 나올 때 손절하지 않고 그냥 보유해야 될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됐든 빠른 시일 안에 이거를 음봉을 덮는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오늘은 이게 모양이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속임수인지 진짜 빠지려고 저점을 깨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건지 이거는 세력들만이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팔면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일단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에서 만약에 아침에서 반등 주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가 알아서 상한가를 가거나 30% 올라가거나 20% 올라가면 그때는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일도 떨어지려고 하고 반등을 조금 주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뭐 32,000원대든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기다려도 내년 초까지 기다려도 안 오를까요? 내년 초까지 기다릴 때 5,000원까지 빠져도 상관이 없다면 5,000원까지 빠져도 괜찮아요? 아니 그냥 5,000원에. 네, 5,000원. 그냥 5,000원. 그냥 많이 떴잖아요.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을 각오를 해야 돼요. 많이 떨어지면 5,000원도 장기적으로 한 4년 동안 버티겠다. 그러면은 보유해도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1년만 뭐 1년 동안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기만 해도 힘들어요. 너무. 그렇죠?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 있기 55,000원 얼마까지 올라가서 많이 떨어져서 샀는데 또 자꾸만 떨어지고. 아니요. 어디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5,000원에서 움직인 종목이에요. 작년에 3,600원에서 움직였네. 작년에 3,600원서부터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1,000%가 넘었어요. 10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떨어지면은 32,000원 정도 되더라도 팔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조금 오르면은 좀 더 기다려 보라는 겁니까? 떨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되는 거지 좋아서 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여서 손절하자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손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손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데 2만 원까지 빠질지 15,000원까지 빠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아주 말 안 듣고 그렇죠? 테마주 위주로 보시라고 그랬죠? 테마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숨통에 트일 텐데 시장이 테마주 위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점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테마주 궁금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해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